고성호 칼럼입니다. 대통령실 개편에 집중해야. 그 퍼즐 맞추기가 있잖아요. 뭐 간단한 거는 뭐 이렇게 보면 전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보드 게임 같은 데서 하는 퍼즐 맞추기는 엄청 크고 퍼즐들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놓으면 전체가 안 보여요. 이거를 뭐 천재적인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다 그렇게 막 어지럽게 널려 있는 퍼즐들을 다 보면서 전체 그림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뭐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범여권이 자유파 진영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해도 전면 개편을 해야 되고 쇄신을 해도 전면 쇄신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 전면 쇄신과 전면 개편을 하려다 보니까 이 널려 있는 이 퍼즐들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전체 그림을 찾기가 어려워요. 자, 이럴 경우에 거칠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여튼 전체 그림이 보일 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보이겠죠. 근데 그러면서 시간이 가요. 전체 그림이 안 보이니까 시간이 가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전체를 보지 말고, 원래는 전체를 다 보고 해야 되지만 워낙 어지러워서 전체가 잘 안 보이니 그걸로 시간 끌지 말고 확실한 부분부터 먼저 한번 판을 놔봐라. 확실한. 여기는 바로 이것이 확실해. 여기는 이거야. 하는 것들을 놓다 보면 전체 그림이 윤곽이 잡힌다. 저는 지금 우리 자유파가 처한 현실이 두 번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서 그 그림 속에서 쫙 하고 빵빠레 울려가면서 멋있게 갔으면 딱 좋겠지만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그럴 때 전체 그림 그리려고 자꾸 시간 늦추지 말고, 그러다가 진짜 정치에서 중요한 타이밍을 잃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선 현실 가능한 그리고 확실한 것부터 해나가면서 다시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가자. 이런 방식이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가능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제 대국민 그 메시지를 국무회의 모두 발의 형식으로 낸다고 합니다. 아마 나왔겠죠, 이미. 그리고 또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과 뭐 총리를 곧 발표할 것처럼 언론이 막 앞다퉈서 경주마식으로 보도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못했잖아요. 또는 안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말이죠. 뭐 언론이 앞서가는 거야. 언론 속성이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언론이 앞서간다고 해서 거기에 허겁지겁 우리 범 여권이 따라가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정대 전면 개편은 어차피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자, 아까 제가 전해드렸는데 141원에서요. 당 지도체제 개편은 빨라야 6월 말이나 되는 거예요. 빨라야 6월 말이에요. 당 지도체제 개편은. 당 대표가 바뀌어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건데, 그 당 대표를 얼굴을 바꾸는 거가 빨라야 6월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당장 선거 졌으니까 뭔가 새로운 거 내놓으라고 기다리는 국민들한테 6월까지 기다리세요. 이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야 6월 말이나 돼야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보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 지도부 개편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각이에요. 그런데
개각도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 몇 사람을 사표를 받고 추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추천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르게 언론 검증이니 뭐 국회 청문이니 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청문을 언제 하겠다고 하는 그 절차도 전적으로 저 종북 주사파가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특히 총리와 장관을 다 교체한다고 할 경우에는 핵심은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총리는 청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 표결로 끝을 나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 표결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의 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총리 후보를 추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 지도부는 6월 말이면은 교체가 되겠지만 서둘러서 하면 총리 장관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종북 주사파 이재명이가 동의 안 해줘 버리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인사청문을 거치질 않습니다. 왜? 대통령의 비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서실장이나 수석이나 비서관이나 그냥 사표받고 새로운 사람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비서실 개편이에요. 그리고 100% 대통령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비서실 개편이에요. 아무리 총리나 장관도 대통령 의지대로 추천할 수 있지 않냐. 추천은 할 수 있어요. 의지대로. 총리 통과되는 건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잖아요. 장관도 청문 거치고 임명하면 되지만 추천은 했는데 언론 검증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실장이야 수석은 100% 대통령 의지로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총리나 장관들은 추천은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게 결정되는 과정은 대통령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당 지도부 개편은 빨라야 6월이다. 자,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전체 그림을 우선 그리자. 비서실장은 누구, 총리는 누구, 당대표는 누구다. 이 조합이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실장은 누구다, 총리는 누구다, 당대표는 누구다 했을 때 야당이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할 것 같고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맞춰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먼저 단행하고 그 이후의 현실 속에서 그 다음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식의 단계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저는 대통령실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 대통령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대통령의 의지로 하라고 법이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공세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영향을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 개편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각은 일단 밀어놓자. 그리고 당 지도부 개편은 그건 당에서 할 일이더라고 일단 제쳐놓잖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비서실과 개각, 내각과 당을 전체 그림을 그리자라고 하면 이 그림을 그리는 주체들이 누가 됩니까? 그건 물러날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이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할 때 그 그림을 그릴 사람이 결국 대통령 비서들이거나 그럴 텐데 이 사람들 다 사표 내고 물러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왜 그림을 그리고 가라 그럽니까? 먼저 대통령실부터 확실하게 대통령의 의지대로 100% 대통령의 생각대로 구성을 하고 그 새로 구성된 대통령 비서실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개각 문제에 대해서부터 국정 운영의 기조에 대해서까지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밀고 나가는 것이 올바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대통령실 개편에 집중할 때다. 일단 대통령실 개편을 마무리해 놓고 그 대통령실이 다음 수순을 밟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개편과 쇄신을 해나가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